사람이라든가 물건 같은 걸 볼 때 처음에는 외모 또는 이제 외양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즉 첫인상,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알려드릴 썸네일 디자인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존코바입니다. 자, 블로그나 유튜브 또는 SNS 이제 영상이라든가 업로드를 할 때 가장 어렵고 신경을 쓰는 부분이 아마 썸네일일 거예요. 저도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을 한 40개 정도 올리면서 이제서야 약간 썸네일에 대해서 조금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썸네일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아주 간단하게 썸네일이란 미리 보기 사진이에요. 그 컨텐츠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단 한 장의 미리 보기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사실 썸네일은 어디에나 다 있어요. 자, 블로그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런 것도 다 썸네일이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흔히 접하는 이것도 썸네일이죠. 그 외에도 뭐 이제 인터넷 뉴스라든가 아니면 뭐 SNS, 그러니까 사실 거의 모든 웹에서는 썸네일이 없는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해요. 사실 영화 예고편도 이 썸네일이랑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영화에 웃기고 너무 재밌고 스펙타클한 장면들만 딱딱딱 모아서 예고편만 만든 거예요. 딴 건 다 노잼이고. 전 그때 느꼈죠. 이 예고편을 만든 사람은 천재다. 그 예고편 하나만으로 이 영화를 볼 수 있게 끌어당긴 거잖아요. 사실 썸네일도 그런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팁은 그 컨텐츠의 내용에 맞는 디자인을 해라입니다. 자, 주제에 따라서 그 영상을 보는 사람의 연령이라든가 세대 등 타겟팅에 관해 디자인이 아주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은 크게 세 분류로 나눴어요. 뭐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나눈 건데, 이제 보통 10대, 20대는 게임이라든가 코믹, 먹방, 일반적으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을 주로 봐요. 실제로 크리에이터들도 그렇게 분포돼 있고요. 자, 이런 분들의 썸네일은 글자도 크고 이렇게, 그리고 임팩트 있는 듯한 텍스트, 폰트, 이런 디자인을 좋아해요. 화려한 컬러에 두껍고 큰 폰트들을 사용을 했죠. 일반적인 컨텐츠, 그냥 뭐 소소한 재미라든가 자기 일상들에 웃겼던 그런 것들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썸네일을 제작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면은 상당히 무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유튜브에서 이런 썸네일 디자인 정말 많아요. 자, 그리고 20, 30대가 주로 많이 보는 뭐 브이로그나 여행 컨텐츠들, 이런 컨텐츠의 썸네일은 되게 폰트도 얇고 세련되게 만들어요. 색깔도 차분하게 흰색이나 검정색 이 정도로만 사용을 해요. 만약에 본인의 라이프라든가 뭐 여행 같은 것들을 소소하게 담아내는 브이로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주면은 되게 뭔가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조금 들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알려드린 방금 전에 했던 그런 화려한 디자인의 썸네일을 한다면 되게 안 어울릴 거예요. 생뚱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이 썸네일을 보고 클릭을 안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40대나 60대 분들이 즐겨보시는 부동산이라든가 약간 정리하는 채널들 있죠. 자, 이런 컨텐츠의 디자인은 사실 조금 이런 식으로 옛날 디자인이에요. 되게 원색적인 색을 쓰고 카피들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약간. 하지만 이런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이런 디자인에 되게 친숙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이런 디자인을 많이 보고 자라오셨고, 오히려 이런 컨텐츠들이 세련되고 젊은 감각으로 만약에 썸네일을 만든다? 그러면 사실 이 세대층에 있는 분들은 이 컨텐츠를 사실 클릭을 좀 덜 할 수도 있겠죠. 거부감을 약간 느낄 수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눴지만 사실 더 세분화시키면은 양들이 엄청 많아져요. 하지만 제가 지금 알려드린 핵심은 이 컨텐츠를 보는 타겟층에 맞게 썸네일을 디자인해라 라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이거.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선의 흐름. 사람은 일반적으로 좌에서 우로 보고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봅니다. 자,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이래요. 이 사진을 보고 좋은 몸이 비루해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화살표가 딱히 있지 않아도 시선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았던 몸에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해서 몸이 좋아졌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책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제목들을 위에 많이 적잖아요.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헤드라인 같은 내용들은 당연히 위에 크게 넣어주고 그 세부 내용들을 밑으로, 만약에 반대로 된다면 사실 조금 불편해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예시를 몇 개 들어보면은 저도 최근에 썸네일들을 좌에서 우측으로 시선이 흐르게 바꿨어요. 자, 여기에는 제가 화살표도 넣긴 했지만 사실 화살표가 없어도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사진으로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었구나 라고 느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무료 폰트,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왼쪽에 넣었고요. 자, 그 디자이너가 누구냐? 얘예요.
자, 그래서 이 사진을 우측에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좌에서 우로 사람들이 썸네일을 보고 제 컨텐츠를 클릭을 하겠죠. 자, 사실 여기서 본인이 만약에 존잘이나 존예라면은 텍스트 빼고 그냥 사진만 넣는 게 베스트예요. 글씨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세 번째, 텍스트의 강약, 중요한 단어가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건데, 자, 우선은 저는 사실 디자인이 난해한 걸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사실 조금 그래도 돼요. 그냥 강조할 건 아주 자극적이게, 이런 게 어느 정도 잘 먹힌다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썸네일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었는데, 현직 유튜버 썸네일 박살내기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 텍스트만 넣었는데 너무 심심하죠, 그냥.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과감하게 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버가 알려주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색깔도 화려하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은 본인이 좌에서 우나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맞게 디자인을 해주면 됩니다. 처음에 비하면 약간 정신없다는 느낌도 들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강조할 걸 팍팍 강조를 해줘야지 사람들이 썸네일을 보고 클릭을 하게 돼요. 무조건 이렇게 정신없게 만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정리와 차분함, 이런 것들은 충분히 표현을 해줘야겠죠. 디자인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정말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 바로 대비입니다. 자, 이미지랑 텍스트는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이런 거 못 지키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바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런 썸네일을 만들었어요.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지만 더군다나 모바일에서 엄청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건 블로거건 인터넷이건 SNS건요. 이미지와 텍스트가 구분이 안 되면 보이지도 않아요. 조그만 화면에서는요. 확실하게 이미지와 텍스트를 띄워줘야 돼요. 대비를 줘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가려도 상관없으니까 확실하게 어둡게 만들어서 글씨가 확 눈에 띄게 만들어주고요. 위에 있는 날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 이런 두꺼운 스트로크 넣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읽혀야 되잖아요. 썸네일을 보는 사람들이 이 컨텐츠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실하게 이렇게 대비를 줘가지고 글씨라든가 이미지가 동시에 보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것도 보면은 그래요. 사실 이 썸네일이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돼요. 근데 그래도 뭔가 확실한 대비가 없기 때문에 이 썸네일 텍스트가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이 배경을 확실하게 하얗게 날려줘서 텍스트와 이미지를 대비를 줘서 구분이 되게 해주고 사람들이 명확하게 읽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썸네일 디자인이 잘 된 거예요. 대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성, 즉 패밀리 룩이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음에 드는 크리에이터가 있으면 동영상 탭부터 들어가 봐요. 어떤 컨텐츠를 더 만들었나 보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썸네일이 난해하잖아요. 그 다음 영상을 보거나 찾기 너무 답답하고 좀 정신사납다 그래야 되나? 조금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통일성 있는 썸네일로 정리된 동영상 탭을 보잖아요. 되게 시선이 편안해집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봤던 유튜버들 중에 지금 보시는 김달님, 그리고 테이스티텟, 그리고 좀 오마르님, 이런 분들 보면은 되게 정돈돼 있어요. 확실하게 패밀리 룩이라는 느낌이 들죠. 텍스트만 그냥 착착착착착 편안하게 읽어도 이 컨텐츠는 이런 내용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게 클릭을 하게 돼요. 지금 보시면 저도 요즘에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스스로 느꼈던 건데 되게 난해하죠, 사실. 너무 색깔도 뒤죽박죽이고 디자이너의 유튜브라고 하기에는 정신없는데, 지금은 이런 식의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썸네일 가이드를 잡아가고 있어요. 뭔가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훨씬 더 어떤 컨텐츠를 찾을지 쉽게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하지만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본인의 채널의 특성에 맞게 하시면 되거든요. 사실 게임, 개그라든가 먹방 이런 분들은 되게 썸네일을 독특하고 다양하게 합니다. 그것도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본인이 만약에 세련된 컨텐츠라든가 좀 깔끔하게 보이고 싶고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특성에 맞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제가 이렇게 5가지 팁을 알려드렸고, 제가 처음에도 영상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썸네일은 그냥 첫 인상일 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컨텐츠의 내용이 얼마나 좋고 재밌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다음 영상을 사람들이 볼지 말지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 있는 컨텐츠의 내용도 잘 만들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썸네일이라는 예선을 통과해야지 컨텐츠를 보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5가지 디자인 팁을
꼭 기억을 하시고 더 잘 만들고 싶다면 여기에다가 이제 어그로 끌만한 카피를 넣어주면 됩니다. 어쨌든 오늘 강의 시청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도 또 유용한 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존쿠바였습니다.